자,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 78페이지와 81페이지까지를 제가 흐름도를 통해서 같이 학습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광복의 날이 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광복을 한 것이고, 그런데 일제 패망 소식을 들은 김구는 이것은 내게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라고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 아시죠 이제는?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의 날이 오다. 1945년 8월 15일, 너무 중요한 날이죠.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면서 한국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였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은 일제 침략에 맞서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세계에 알렸다. 또한 연합국은 카이로 회담, 그 다음 포츠담 회담, 왼쪽에도 잘 나와있죠, 등을 통해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해준 거지. 이처럼 광복은 한국인의 꾸준한 독립운동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거둔 승리의 결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광복은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실시하게 됩니다. 광복 이후 여운형, 특히 여운형, 펜이 안 나오지? 자, 여운형 안재홍이 중심이 되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여기에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등 다양한 정치 성향을 띤 인사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치안대를 조직하고 치안을 담당했던 얘기죠. 그 다음에 전국에 지부를 두어 질서 유지. 정부도 없고 경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되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죠. 자, 그걸 막기 위해서 치안도 담당하고 질서 유지하면서 건국을 준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있었던 이승만, 김구, 그 다음에 여러 독립운동가들도 귀국하여 건국을 위한 활동을 여러 가지 펼치게 됩니다. 일단 넘어가겠고, 78페이지 넘어가겠고, 79페이지 보겠습니다. 79페이지. 자, 남과 북의 군정이 실시되다. 자, 비극의 시작이죠.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소련이 일본의 전쟁을 선포하고 한반도 북쪽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또한 미군도 소련의 한반도 점령과 공산주의 확산을 우려하여 북이 38도선을 경계로 일본군을 무장 해체시키고자 소련에 제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론이 이거죠? 결론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미군과 소련군에 의해 남북으로 분할 점령되었다. 이게 시작인 거죠. 1945년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미군은 38도선 이남의 지역에 군정 실시. 그래서 우리가 1945년부터 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이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죠. 이 시기를 우리는 미군정기라고 부릅니다. 한편 38도선 이북 미군정은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등 정부임을 내세우는 모든 정치단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통치 방식을 실시했죠. 한편 38도선 이북 지역에 들어온 소련군은 각 지역에 설치한 인민위원회에 행정권을 넘겨서 간접 통치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어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를 설립하여 자 사회주의자 중심이죠. 북쪽은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하게 된 거죠.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점차 공산주의 세력, 사회주의죠. 거의 유사하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공산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38도선은 처음에는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한 일시적 군사 분계선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를 계기로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남과 북에서 군정을 실시함으로써 38도선은 민족과 국토를 가르는 분단선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 한국인의 독립국가 건설은 더욱더 어려워졌다. 자,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시면 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인데 조금 더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배웠던 것처럼 두 개의 정부가 들어오게 되죠. 자, 보겠습니다. 1945년 12월 영국, 미국, 소련의 대표가 모스크바에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회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라고 하는 거죠. 이 회의에서는 첫 번째 결정사항 한반도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겠다. 첫 번째 결정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사항은 여기 나오진 않았네요. 두 번째 뭐 있었습니까? 자, 미소공동위원회 있었죠. 미소공동위원회. 그 다음 세 번째 결정사항 뭡니까? 최고 5년간 신탁 통치 실시. 자, 이 소식이 건네지자 김구 등 우익 세력은 강력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했다. 그런데 좌익 세력은 회의의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자 임시정부 수립을 요구하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의를 지지하는 운동. 그러니까 얘는 찬성한 거지, 찬성. 자, 그러니까 우익은 반대, 좌익은 찬성. 그러니까 엄청나게 좌우익 대립이 심하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1946년 3월 자, 결정에 따라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거 제1차. 자, 근데 정부 수립 협의에 참여할 단체의 자격이라는 주제를 두고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달라서 결국 휴회하게 되죠. 휴회. 자, 그러니까 좌우가 너무 싸우니까 여운형, 김규식 등 중도 세력은 이념의 차이를 넘어 통일정부 수립을 하기 위해서 좌우 합작 운동을 펼쳤는데 성과를 거뒀습니까?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하였습니다. 자, 휴회되었던 미소공동위원회가 2차로 다시 열렸으나 성과 없이 끝나고, 자, 그러니까 미국하고 소련이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두 차례에 걸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니까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어디로 넘깁니까? 유엔에 넘기죠. 자,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한 인구 비례 총선거 실시하고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이었죠. 자, 그런데 그 준비를 돕기 위해 유엔에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하는데 소련의 반대로 북한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마지막 장 보시면 이에 유엔은 자, 그래서 소총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버립니까?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총선거 실시. 여기가 어딥니까? 남한만인 거죠. 결국 이거는 남한만의 단독 수립을, 정부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승만은 좋아했죠. 김규식 선생님들은 엄청나게 반대했을 겁니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여 북측 지도자와 협상을 하고 통일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게 남북협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발은 뭐였습니까? 제주도 4.3 사건이었지. 남한에서는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세력과 군경이 충돌한 제주도 4.3 사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소 순천 19 사건도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민간이 희생되었다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결국 자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이제 실시가 된 거지. 38도선 이남 지역 남한만인 거지. 역사상 최초의 총선거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50 총선거라고 부르는 거고, 총선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건 국회의원 뽑는 거니까, 자 이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일하니까, 자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법 만드는 거지. 근데 법이랑 뭐랑 지금 헌법도 없죠. 헌법을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헌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고 공포하였습니다. 이게 7월 17일인 거지. 그래서 이게 제헌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법에서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로 나와 있고, 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는데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승만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대신 뽑는 간선제로 당선이 된 거죠. OX 퀴즈, 이승만이 직접 국민이 뽑았다. 이승만, 이건 X가 되는 겁니다. 이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자, 그런데 한 달 뒤에, 여기입니다. 여기 한 달 뒤에 김일성은 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9월 9일날 이로써 한반도에는 남과 북의 두 개에 다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자 제헌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여 친일파 청산을 시도했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반민특위 활동, 자 이렇게 한 건데, 자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 또한 친일파의 방해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흐름도가 됐던 그 영상에 대한 교과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흐름도 하고 같이 보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